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5월 월간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딥러닝을 위한 AWS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 테크 에반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하고요. 오늘 웨비나 중에는 이제 오른쪽 창에 있는 창에 Q&A를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전체 공개로 그 답변된 내용은 검은색으로 보이고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본인에게만 공개된 답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공개로 답변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 또는 비공개 이렇게 답변을 해달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아마존에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딥러닝에 대한 최근 동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AWS에서 딥러닝을 위한 어떤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버리스 AI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션에서 다루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 세션에서는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에 대해서 상세한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로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딥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정보는 요즘 워낙 인공지능에 관련한 공부할 수 있는 곳도 많고 또 재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모두를 위한 머신러닝 딥러닝 강의라고 하는 홍콩 가기대 김성훈 교수가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혹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 영상 강의를 추천하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서는 주로 이제 딥러닝을 여러분들이 구동하기 위한 그런 프레임워크들 또는 그거를 위한 이제 AWS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딥러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아마존이 이제 AI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20년 전에 그 아마존이 처음 그 쇼핑몰을 열었을 때 첫 화면 아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페이지가 바로 아마존.com이 처음에 이제 그 사이트 화면이 캡처가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IGN 에디터라고 해서 퍼스널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사용자가 자기 책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아니면은 원하는 그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 놓으면은 여기에 맞춰 갖고 추천을 해주는 그런 퍼스널 노티피케이션 엔진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어떤 그 추천 서비스 이런 것을 이제 제공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빅 아이디어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존은 이제 초창기부터 이런 그 AI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 왔고, 실제로 아마존.com의 성공 요인에는 상품 추천이라든지 배송 예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마존의 어떤 그 관련한 뉴스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그 상품 추천은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배송 물류, 그리고 이미지 검색, 그리고 최근에 아마존 에코라고 해서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그리고 아마존 고라고 하는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그 계산대가 없는, 그래서 사용자가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가면은 그 딥러닝에서 제공하는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모든 기술들을 사용해서 편리한 그런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이게 키바 로봇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 있는 로봇입니다. 이 상품의 선반을 이제
그 배송 패킹을 하시는 분한테 자동으로 그 유저가 주문을 하는 것을 예측한 대로 그대로 계속 가져오고 빠르게 이제 배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아마존 전체 회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녹이고 있는 그런 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추천 데이터 분석, 뭐 아마존 물류 배송 예측, 그리고 프라임 회원 대상으로 저희가 뭐 영상, 음악, 이미지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공하는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음성 인식이라든지 또는 자연어 처리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공지능 기술 개발 서비스를 저희가 만든 것들을 많은 개발자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AWS에서 아마존 AI 서비스를 최근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AWS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10년 전 2006년도에 처음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시작을 했을 때는 그 뭐 한 명의 개발자 또는 스타트업 뭐 그리고 큰 기업들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가지고 선투자 없이 손쉽게 원하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만들어서 모든 사업 기회를 가지도록 하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한 것이 바로 AWS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한 최근의 어떤 변화에도 저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 모든 개발자를 위한 AI 서비스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발자를 위한 그 인공지능 솔루션은 가장 하부에 있는 로 레벨의 AI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시작해서 그 AI 그 서비스 개발 프레임워크 그리고 AI를 위한 플랫폼 그리고 AI 서비스까지 다양한 레이어에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나 그냥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면은 AI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뭐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텍스트 스피치, 음성 합성 또는 챗봇 이런 서비스를 바로 매니지 서비스로 바로 이용해서 인공지능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마존 머신러닝 또는 아마존 EMR 또는 스팍 ML 같은 그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머신러닝과 접목을 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이제 아주 이렇게 최근에 연구라든지 기초 연구라든지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AI 프레임워크 다양한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가 많죠.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그 인프라스트럭처들, 뭐 GPU 인스턴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영역 중에서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요. AI 프레임워크과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딥러닝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그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를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 그 유즈 케이스에 보면은 뭐 이미지 패턴 분석,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에다가 검색을 칠 때 뭐 강 또는 산, 뭐 백두산, 뭐 고양이 이렇게 치면 이제 그런 모든 그 객체들이 인식이 돼서 나오죠. 그런 것들이 사실 이미지 패턴 분석에 해당되는 거고요. 얼굴을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딥러닝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사람의 목소리,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이런 부분에도 딥러닝이 활용되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차가 운행을 할 때 장애물을 감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딥러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딥러닝이 이제 활발하게 머신러닝의 가장 주류 메인스트림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거는 이제 제프 딘이라고 이제 텐서플로우를 만드신 분의 장표에서 가져온 장표인데요. 과거에는 그 정확도가 그 머신러닝에서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때 좀 성능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머신러닝 어프로치보다. 근데 최근 들어서 컴퓨팅 환경이 좋아지고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다른 어떤 어프로치보다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얘가 이제 내놓는 결과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뭐 7, 8년 전에 26% 정도의 에러율을 보이던, 그러니까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정도의 에러율을 보이니까 뭐 100개를 보여주면 뭐 개냐 고양이냐 이런 걸 이제 하면 뭐 5개 정도는 맞나 안 맞나 긴가민가 하고 나머지는 다 맞추는 거죠. 근데 기계는 이제 26%나 그 에러율을 보이니까 뭐 좀 똑똑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 이런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와 그리고 컴퓨팅 환경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갑자기 과거보다 훨씬 좋아진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러한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법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도 쉽게 풀고 있고, 그리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각자의 분야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의 도약은 그 신경망 알고리즘의 발전과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및 GPU 등 하드웨어 가속에 대한 어떤 컴퓨팅 환경이 좋아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모델을 통해서 개발자들도 손쉽게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복잡한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쉽게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그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가 몇 가지 이제 딥러닝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면 뭐 굉장히 뭐 복잡한 박사님들이라든지 뭐 수식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분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그 아주 간단한 그런 코드만 갖고도 기본적인 그 뭐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뭐 트레이닝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MXNet.js라고 이제 MXNet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사진을 넣었을 때 이게 뭐 개인지 뭐 고양인지 여기 보시면 이제 비글이라고 0.73 그러니까 73%의 그 정확도로 예측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간단한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조셉 파울 코엔이라고 하는 이제 한 박사님께서 그 모바일 폰에다가 이 이미지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넣으셔가지고 블라인드 툴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물을 대면 그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을 만드셨어요. 한번 잠깐 데모를 보여드릴까요? 네, 뭐 바나나 이렇게 오렌지 이렇게 보여주는 네, 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 및 실시간 인지 같은 것도 있는데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에서 어떤 그걸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리워드를 주고 그 리워드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다시 계속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학습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알파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바둑 같은 경우도 이제 강화학습의 하나인데 지금 보시는 이 예제는 어떤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간단한 게임인데 게임에서 이것을 이제 풀어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기계가 계속 이제 해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DQN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강화학습 예제를 하는 건데 뭐 이건 이제 국내 게임 회사인 뭐 데브시스터즈가 만든 코드입니다. 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피 보드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임이 있죠. 이렇게 뭐 새가 날아가는 그 장애물을 통과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강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코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딥 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드론이 이제 사람의 그 움직임을 찾아서 그 사람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논문을 쓴 사람은 스탠퍼드 학생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클래스 CS231이잖아요. 학부생이 그냥 코드를 짠 거예요. 코드를 짜가지고 그 간단한 뭐 텀페이퍼를 쓰고 그렇게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X1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엔비디아 그 보드에다가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드론에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떤 코드, 샘플 코드들을 조금만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쉬운 문제들을 쉽게 문제들을 이제 풀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까 뭐 신경망 알고리즘과 뭐 오픈 소스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돌리기 위한 그런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딥러닝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4개 정도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GPU 인스턴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트레이닝 또는 학습을 위해서 돌릴 수 있는 그 GPU, 뭐 CPU, GPU 인스턴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은 그 딥러닝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딥러닝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이미 설치된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또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뭐 사실은 그 프레임워크 설치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뭐 새로 컴파일도 해야 되고 이제 GPU 컴파일을 하기 위한 뭐 라이브러리도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금방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은 그런 이제 AMI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은 딥러닝 프레임워크 있지만 MXNet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근래에 이제 텐서플로우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만 그 MXNet은 이제 아마존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그 역시 이제 트레이닝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 딥러닝 아키텍처가 스케일러블하게 확장성이 높게 클라우드 기반에서 운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같은 것들을 제공해 드려서 손쉽게 이제 그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뭐 없애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밑단부터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상 서버, 즉 아마존 EC2에 있는 GPU 인스턴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GPU 인스턴스는 크게 저희가 P2 또는 G2 인스턴스, 그리고 EC2에 이제 CPU 인스턴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AWS가 가지고 있는 가장 범용적인 그 GPU 인스턴스는 P2라고 하는 인스턴스입니다. 병렬 컴퓨팅에서 나온 P를 쓰는 거고요. 엔비디아의 그 GPU 카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쿠다나 오픈CL 기반의 GPU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그 딥러닝 컴퓨팅, 그러니까 뭐 머신러닝, 그 다음에 금융 분석이라든지 분자 모델링이라든지 대용량 처리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그 엔비디아 K80 GPU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P2 X라지 같은 경우에는 GPU 1개, 8X라지는 8개, 그 다음에 16X라지는 16개 이렇게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비용도 이제 뭐 8X라지 같은 경우는 $7, 그 16X라지 같은 경우는 14불. 이게 이제 버지니아 기준으로 저희가 온디맨드 가격입니다만 이제 굉장히 좀 싸지 않죠. 시간당 가격이 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GPU 인스턴스다 보니까 대용량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라 좀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P2 8X라지 인스턴스다. 그러면 GPU 8장이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추얼 CPU가 32장, 램이 이제 488기가짜리의 대용량 이 인스턴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이제 쓰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한 트레이닝 같은 걸 할 때는 뭐 시간 단위로 저희가 가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에 뭐 7불 정도가 되고요. 한 8, 9천 원 정도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한 20대 정도로 구성을 한다 치면 뭐 버추얼 CPU가 640장 그리고 GPU가 160장 정도가 됩니다. 엔비디아 K8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PU 연산하는 단위로 이제 테라포프스라고 하잖아요. 테라포프스가 이제 4.3 테라포프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가 160장 정도 되기 때문에 700 페라포프스, 즉 0.7 페라포프스 정도가 되는 정도의 어떤 대용량 컴퓨팅 파워가 되겠죠. 대략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이제 대략 한 93 페라포프스 정도 되고요. 좀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거는 11 페라포프스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한 1페라포프스 정도 되니까 꽤 컴퓨팅 파워 좋은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20대 정도 되니까 가격은 시간당 한 144불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5만원, 16만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죠. 시간당으로 저희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 중에 이스트 인스턴스 중에 스팟 인스턴스라고 하는 그런 구매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은 뭐냐면은 기존의 좀 여유 자원들을 사용자들이 비딩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P2X 라지 인스턴스의 가격을 보시면은 0.25불 정도, 그러니까 한 80%, 90% 정도에서 싸게 이렇게 제공을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이제 P2AX 라지 같은 경우에는 대략 아까 7불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1.25불 정도에서 이제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어떤 원하는 트레이닝 같은 걸 할 때는 굳이 이제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쓰지 않고 스팟 인스턴스를 쓰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거의 0.7 페라포프스에 해당되는 거대 분산 GPU 인스턴스 클러스터를 만약에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시간당 한 30불 정도, 그러니까 3, 4만 원 정도에 쓸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GPU 클러스터를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끄떡 켜는 것도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AWS에서 제공하는 CLI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AWS 모든 서비스는 API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AMI 이미지를 20대를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 리전에서 켜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엔터를 치면 켜지게 되고요. 그리고 끄고 싶을 때도 20대의 각각의 인스턴스 아이디를 리스트를 한 다음에 리스트를 하고 이제 스탑 인스턴스 이렇게 치면 이제 인스턴스를 가지고 바로 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자원들을 만들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반납하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손쉽게 해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겠죠. 이런 GPU 인스턴스 중에도 이런 범용 컴퓨팅에 사용하는 범용 병렬 컴퓨팅에 사용하는 인스턴스 말고도 그래픽 가속에 조금 더 최적화된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P2 인스턴스가 나오기 전에는 G2 인스턴스라는 게 있었고요. 이 G2 인스턴스는 일반적인 GPU 중에 이제 케플러라고 하는 이제 엔비디아 케플러 카드가 꽂혀 있었고요. 이 카드는 이제 GPU 메모리가 4기가씩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GPU가 2X 라지는 이제 1개, 8X 라지는 이제 4개의 GPU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래픽 관련한 부분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간단한 모델 트레이닝, 딥러닝 모델 트레이닝에도 사실 쓸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그래픽 최적화된 그런 인스턴스로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P2 인스턴스는 이제 범용 병렬 컴퓨팅에 쓰고, 그다음에 G2 인스턴스는 약간 그래픽 가속 기능에 쓴다. 근데 이제 이 인스턴스 말고도 저희가 컴퓨터 최적화된 인스턴스가 있죠. C 인스턴스라도 C4, C5 이런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이런 인스턴스 타입들은
그때그때 이제 그 컴퓨팅을 많이 쓰다가 GPU를 그때그때 써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뭐 G2를 쓰거나 P2를 쓰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번거로우니까 그 기존의 M4, C4, X1 인스턴스, 그러니까 컴퓨팅이 좀 더 많은 인스턴스에다가 그 GPU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일라스틱 GPU라고 하는 인스턴스 타입을 저희가 지난 작년 리인벤트에서 미리 보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스턴스에다가 GPU 카드를 마치 우리가 이제 그 하드웨어 GPU 카드를 그 물리 서버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듯이 기존의 그 가상 서버에다가 GPU 카드를 그대로 어태치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인스턴스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그 기존의 그 EC2 인스턴스 타입에다가 GPU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밌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작년에 저희가 인스턴스 타입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FPGA 인스턴스인 F1 인스턴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샌프란시스코 선밋에서 저희가 이제 정식 출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GPU 인스턴스하고 달리 이제 하드웨어 가속을 하는 인스턴스고요. 아마 처음 이런 걸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자이랭스에서 그 우리가 만든 칩에다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원하는 그 설계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하드웨어 가속 그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FPGA 기반으로 뭐 칩 디자인 그 어떤 것을 하시는 그 워크로드가 있을 때는 F1 인스턴스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스턴스들을 이제 우리가 그 활용을 할 때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뭐 병렬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어떤 워크로드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걸 이제 우리가 AWS 배치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새로 나온 서비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다양한 컴퓨팅 그 작업들이 있고 그 컴퓨팅 작업을 뭐 대용량 분산 컴퓨팅이나 병렬 컴퓨팅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매니지 서비스로 배치 잡을 돌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빨간색, 뭐 초록색, 파란색의 이제 배치 잡이 있는데요. 빨간색 그 워크로드는 예를 들어서 뭐 그 딥러닝 관련한 워크로드다. 그러면 이제 GPU 인스턴스 중에 P2 인스턴스에다가 그 탑재를 해가지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클러스터를 계속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AWS 배치에서는 이것들을 자동으로 인스턴스 타입에 맞춰갖고 워크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배치 잡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F1 인스턴스에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잡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온디맨드는 가격이 좀 비싸니까 저희가 조금 가격이 굉장히 아까 저렴했던 그 스팟 인스턴스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됐을 때는 그 온디맨드 가격이 25% 정도의 스팟 인스턴스를 돌리는 거죠. 노란색 잡은 P2 인스턴스에 스팟 인스턴스에 이제 돌아가는 거고요. 이 스팟 인스턴스가 조금 더 유용할 때는 아까 온디맨드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도 이제 스팟 인스턴스를 에서 이제 돌려서 이제 작업을 처리하고 완료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AWS 배치라고 하는 서비스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그 워크로드들을 손쉽게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도 뭐 좀 스팟 인스턴스를 쓰기 때문에 저렴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죠. 네, 작업이 이제 네, 끝났나요? 네. 이제 또 재밌는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죠. 엔비디아에서 그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를 이제 매년 하는데요. 엔비디아라는 회사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죠? 사실은 과거에 게임 그 인스턴스를 게임 하시는 분들, 게이머들을 위해서 이제 뭐 그래픽 카드 만들던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워낙에 많은 그리고 뭐 일반 데이터 센터에서도
그 인공지능 기반의 GPU를 기반한 뭐 인공지능 트레이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최근에 그 굉장히 뜨고 있는 핫한 그런 기업이죠. 그 이번에 출시한 거가 이제 볼타라고 하는 그 텐서 코어가 삭제된 테슬라 V100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선보였는데요. 그 카드 하나에 이제 120 테라폼스의 학습이 가능한 대단한 성능이죠. 아까 엔비디아 카드 중에 이제 K80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 테라폼스 정도를 돌린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성능으로 봤을 때 뭐 물론 이제 2, 3년 전 그 카드긴 합니다만 최근 카드에 대비해서 30배 이상의 성능이 이제 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그 엔비디아 볼타 기반의 GPU 카드를 탑재한 EC2 인스턴스 타입을 아마 곧 출간할 거라고 소식을 전했죠. 5월 15일 그 블로그 글을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제 만약에 그 클라우드 기반의 GPU 인스턴스를 쓰게 되면은 물리 서버의 인스턴스 그 물리 서버에 있는 성능보다만큼 그렇게 이제 충분히 성능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딥러닝 AMI인데요.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AM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존 머신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MXNet 기반으로 이제 머신 이미지 만들고 돌리는 것도 아마 예제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굉장히 다양한 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텐서플로우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아파치 MXNet도 최근에 이제 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페라든지 터치라든지 티라노라든지 아니면 뭐 CNTK나 케라스 이런 어떤 다양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을 갖고 있어요. 뭐 어떤 것은 이제 특정 회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프레임워크도 있고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프로젝트로서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프레임워크들을 이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설치를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그런 아마존 머신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이제 비틀리 딥 AMI는 이제 아마존 리눅스 버전이고, 그 다음에 딥 우분투는 이제 우분투 버전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쳐서 들어가시면은 AMI를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이 AMI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딥러닝을 위한 서버를 바로 띄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엔비디아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프레임워크들 설치되어 있고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피터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뭐 아나콘다나 이런 모든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좀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손쉽게 바로 해볼 수 있는 그런 AMI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MXNet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MXNet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로서 그 다양한 그 랭귀지를 지원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랭귀지를 지원을 하고 또 다른 OS들, 그다음에 모바일, 이런 포터블한 그런 어떤 부분까지 지원해주는 게 좀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도 굉장히 그 뛰어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 GPU 성능의 향상에 따라서 뒤에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확장 가능한, 그래서 확장성이 높은 그런 어떤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 딱 맞는 그런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많이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여드릴 예제는 이제 파이썬 노트북 기반으로 해서 간단한 그 앱리스트에 있는 이미지, 그 손으로 쓴 숫자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예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리전에서 EC2 인스턴스를 띄워보겠습니다.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서울 리전에도 이제 P2 인스턴스가 들어와 있어요. 네, 대단하죠. 그 다른 아직 리전에도 설치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서울 리전에는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서울 리전에 있는 P2 인스턴스의 그 한번 프라이스를 한번 볼까요? 프라이스 보시면은 그 P2 ADXRZ 같은 경우에는 11불 정도 하는데 3불 정도죠. 그래서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한 전체 가격의 한 20, 3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싸고 여러분들이 스팟 인스턴스를 돌려서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팟 인스턴스를 요청하는 방법은 이제 리퀘스트 스팟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스팟 인스턴스 요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하는 어떤 그 타겟을 이제 뭐 시간 단위로 또는 아니면 수량 단위로 이렇게 예상 그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금액이 올라갑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70%, 80% 정도의 가격이 저렴하죠. 보면 그래서 P2 ADX 라지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고 네, 그냥 AMI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볼륨 그러니까 뭐 하드디스크 용량 그리고 이제 뭐 접속하는 뭐 키 이렇게 하고 눌러볼게요. 그 맥스 스팟 인스턴스 카운트 엑시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스팟 인스턴스를 띄울 수 있는 어떤 수량이 제한이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데요. 그 아마존 웹 서비스는 EC2 인스턴스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 설치되는 이 띄울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수량 제한을 풀려면은 그 서포트 센터에서 이제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버지니아 리전으로 다시 와서요. 제가 이제 풀어놨던 곳에 가서 이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버지니아 리전에 이제 딥러닝 AMI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커뮤니티 AMI에서 딥러닝이라고 치면은 이제 원하는 AMI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아니면 AMI 그 ID를 넣으셔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딥러닝 그 AMI 이미지는 지금 리전이 한 3군데 정도밖에 지원 안 하니까 원하시면 그것을 이제 스냅샷을 떠서 이제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타입을 이제 골라서 넣도록 할 텐데요. 그 딥러닝 AMI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그 리전에는 이제 그 카피를 해가지고 내 AMI에 넣어갖고 쓰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P2 ADX 라지 인스턴스가 있죠. 여기도 보면 이제 가격이 한 76%, 73% 정도 온디맨드 비용에서 싸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원하는 인스턴스 타입을 뭐 여러 개를 선택해서 같이 띄워도 되고요. 지금은 이제 P2 ADX 라지 인스턴스 한 대 정도를 이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이에요. 지금 이제 그 볼륨 이미지는 50기가 정도 됩니다. 이게 사이즈가 많죠. 좀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프레임워크들이 좀 커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팟을 이제 요청을 하면 스팟 인스턴스가 바로 요청이 되고요. 지금 하는 동작들은 다 그 AWS의 CLI 그러니까 명령어로도 가능하고 API로도 호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콘솔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EC2 인스턴스에 가면은 그 아까 스팟 인스턴스 요청한 것들에 맞춰 갖고 인스턴스가 이제 바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ADX 라지 P2 ADX 라지 인스턴스가 지금 뜨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한 번 더, 네, 뭐 한 15초에서 20초 정도면은 이제 인스턴스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뜨는 중에 이제 IP를 복사를 좀 하고요. 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콘솔을 열어서요. 이제 엔터를 할 텐데 보시면 이제 그 주피터를 하기 위해서 이제 8888 포트에 콜러스트를 이제 그 뭐랄까요, 이렇게 포딩하는 부분까지 넣어서 접속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딥러닝 AMI가 설치되어 있는 그 곳에 들어왔죠. 안에 뭐 GPU가 몇 장이 꽂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K80 테슬라 K80 GPU가 8개가 꽂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눠서 분산을 해갖고 이제 워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GPU 같은 것도 이렇게 안에 어떻게 그 코드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소스라고 하는 디렉터리 가면요, 그 텐서플로우, 뭐 MXNet 이렇게 다 들어 있고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XNet에 이제 간단한 그 예제들을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요. MXNet 노트북에서 이제 GitHub에서 클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엔 약간 느릴 수 있는데요. 네, 주피터 노트북 바로 실행이 됐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SSH 접속할 때 이제
그 888 포트를 이제 같이 그 포워딩을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아이고 카피가 잘 안 되네. 예. 이걸 이제 그대로 해서 이제 로컬호스트에다가 카피를 하면은 그 바로 이제 SSH랑 같이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거기 값들을 바로 갖고 와서 로컬 서버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떴고요. 아까 MXNet 노트북을 이제 클론을 받았죠. 그래서 클론 받은 거를 이제 클릭을 하고 파이썬 네,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예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온라인 파일을 열면 파이썬 노트북의 그 예제들이랑 뭐 기본적인 튜토리얼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로컬이랑 포워딩 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mnist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해 볼 텐데요. 기본적인 어떤 튜토리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mnist는 이제 그 핸드라이트 이미지들을 보시면 504192 뭐 이걸 이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바로 이렇게 트레이닝한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실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계속 트레이닝을 이제 하고 있고요. 트레이닝 끝나면 이렇게 보면 숫자 7 이러면 이제 7이 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숫자 2를 썼다. 그러고 이제 클래시파이 키를 하면 이제 결과가 2가 나오는 잘 안 나와요. 잠깐만요. 네. 다른 거 해볼게요. 3 하고 네, 누르면 네,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어떤 예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딥러닝 템플릿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서버 한 대를 띄워서 저희가 이제 돌렸는데요. 이게 서버 한 대를 띄워서 뭐 GPU 8장을 돌려서도 되겠지만 뭐 GPU 뭐 40장, 뭐 160장, 뭐 300장 이렇게 돌리려면 그 여러 서버들을 동시에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마존 앱 서비스에는 이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가 있죠. 이 서비스는 그 원하는 어떤 아키텍처를 코드로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바로 세팅이 돼 갖고 인프라를 이제 코드로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것은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이제 이런 그 분산형 딥러닝을 위한 그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딥러닝 AMI 기반으로 해서 GPU 인스턴스를 클러스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키텍처 구조도를 보시면은 그 위쪽에 그 두 개의 그 오토 스케일링 그룹 ASG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인데요. 두 개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게 이제 마스터 그룹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워커 그룹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그룹은 이제 일을 시키는 거고 워커 그룹은 일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각각의 마스터 그룹과 워커 그룹에는 아마존 일렉트릭 파일 시스템, 즉 그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작업 내용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가 끄고 뭐 인스턴스가 뭐 켜고 끄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네트워크 드라이브, 뭐 NFS 드라이브 같은 겁니다. 그게 접속을 해갖고 그게 이제 마운트를 한 다음에 결과들을 거기다가 넣고 빼고 그렇게 해서 인스턴스의 뭐 시작과 종료 또는 뭐 넣고 빼고에 관계없이 이제 파일들을 트레이닝 파일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오토 스케일링 그룹들은 그 AWS 람다랑 아마존이 제공하는 이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마스터 큐나 워커 큐에다가 들어가서 그 SQS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WS가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딥러닝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템플릿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MXNet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서버가 동시에 사용을 할 때 GPU가 늘어나게 됐을 때도 충분히 대단한 성능을 냅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목표치에 거의 상응하는 그런 에피션시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CPU 16장이 꽂혀 있는 그 GPU 16장 꽂혀 있는 뭐 P2 16X 라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제 단일 그 머신에서 돌릴 때도 아이디얼하게 뭐 91% 에피시언시가 납니다만은 그 여러 대 서버들 16대 P2 뭐 16X 라이지에다가 뭐 이 템플릿을 돌렸을 때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에피시언시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88%의 에피시언시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MXNet 기반으로 해가지고 GPU 인스턴스가 확장이 될 때도 충분한 그런 효율을 내는 그런 프레임워크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MXNet 잡을 돌릴 때는 여러 서버에다 동시에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워커의 어떤 정보들을 다 얻어낸 다음에 그 워커에 대한 부분의 잡을 나눠주고 가져오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 앱리스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모는 그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 딥러닝 AMI 소스 코드 툴 밑에 launch.py에다가 이제 그 딥러닝 뭐 워커 카운트나 딥러닝 워커 패스 같은 것, 그 환경 설정 값이 이미 그 템플릿이 그 실행이 될 때 각각의 워커라 그다음에 마스터에 설정이 되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돌리는 것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EC2 인스턴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P2 인스턴스 클러스터를 돌릴 때 이제 크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크라우드 포메이션에 에서 이제 템플릿을 해서 하겠습니다. 좀 속도가 좀 빨리 움직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좀 빠르게 돌려놔서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할 건지를 고릅니다. 뭐 G2, P2가 있는데요. P2 X라지 인스턴스에 할 거고요. 그리고 밖에서 어디에 접속할지, 어떤 IP 어드레스에 접속할지, 그리고 워커 숫자를 몇 개를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름을 정하고, 네, 워커 숫자는 4개 정도만 하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인스턴스들을 이제 식별할 수 있도록 이제 립스 데모라고 하고, 하고 이제 SS 키 같은 걸 넣고 하면은 이제 립스 데모 크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에 이게 이제 의해 가지고 거기 설정된 그 자원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VPC도 만들고 그다음에 IAM 롤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스턴스도 띄우고 그리고 뭐 오토 스케일링 그룹도 설치하고 설정하고 그런 게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지금 있는 것들 설치된 것들 기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한 거에 지금 보시면 이제 러닝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워커들이 지금 4대가 지금 러닝이 되고 있고요. SSH 통해 갖고 한번 접속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면 아까랑 비슷하고요. 보시면 이제 런치 py에다가 딥러닝 워커 카운트랑 뭐 여기 설정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워커들이 그 등록이 되게 되고요. 워커들을 이제 그 설정해서 읽어와서 등록이 되고 그 워커들에 의해서 이제 그 앱리스트가 트레이닝이 또 돌아가고 있는 걸 보시죠. 굉장히 빠르죠. 왜냐하면 이제 인스턴스가 GPU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딥러닝 마스터와 워커 5대랑 뭐 마스터가 있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겠죠. 이렇게 해서 그 원하는 작업들을 그 클러스터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MXNet 활용하는 여러 가지 예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Awesome MXNet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MXNet 모델주라고 하는 곳에서 튜닝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MXNet에서 뭐 좀 배워서 만약에 하시려면 다양한 예제들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MXNet도 사실 텐서플로우랑 거의 비슷하게 코드가 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텐서플로우를 좀 배워보신 분들은 이제 MXNet도 그렇게 손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MXNet에 대한 것은 뭐 최근에 김성훈 교수님이 이제 AWS 썸밋 서울에서 모두를 위한 MXNet이라는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강의를 한번 찾아서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하신 이 머신러닝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알렉스 스몰라라고 이제 아마존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하신 이제 발표 자료 중에 뭐 스케일링 딥러닝 with MXNet이라고 하는 그런 발표 자료도 있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버리스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딥러닝을 얘기하는데 뭐 갑자기 서버리스냐? 서버리스라는 게 서버가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인공지능 솔루션 저희 모듈 개발자를 위한 솔루션 중에 이제 여기 보면 람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인공지능에서 람다가 들어있냐? 뭐 이런 좀 궁금하신 점이 있고, 이 AWS 람다가 뭐냐?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변화에 대해서 잠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다가 그 물리적인 서버를 사서 넣어가지고 운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서버가 고장이 나면 가서 고쳐야 되고, 그리고 뭐 반납을 하고, 또 컴퓨터 뭐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직접 컴퓨터를 사서 다시 넣거나 아니면은 조립을 해가지고 다시 뭐 CPU 메모리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되면서 아마존 EC2가 나오면서 그렇게 서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몇 주가 걸리던 그런 일들을 몇 분 만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아마존 EC2는 가상 서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서버처럼 서버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런칭을 하게 되면 시간당으로 가금을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AWS에서는 굉장히 많은 매니지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좀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풀 매니지드, 그러니까 완전 관리형 서비스들을 많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어떤 기술들 중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은 서버는 깡통으로 만들고 그 서버에다가 여러 가지 그 애플리케이션을 격리화시켜서 컨테이너를 배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버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를 배포를 해가지고 동시에 한 서버에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이제 컨테이너고요. 도커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컨테이너도 이제 그 서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도 할 수 있도록 EC2 컨테이너 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AWS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양한 그런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있어서 좀 더 빠르게 배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버를 띄울 때도 한 몇 분 걸렸는데 지금은 애플리케이션 배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초 만에 이렇게 이 컨테이너가 배포가 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그 컨테이너도 서버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이 이게 나는 그냥 애플리케이션 코드만 좀 잘 짜고 그 서버 관리는 진짜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AWS에서는 2014년도에 AWS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코드를 아주 짧은 그 스니핏 코드들을 또는 뭐 라이브러리 같이 해서 집어넣기만 하면은 AWS에서 그 코드를 이벤트가 실행이 됐을 때 또는 그 실행을 하려고 할 때만 딱 실행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람다 함수라고 하고, 그 람다 함수는 코드가 되고 그 코드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가 아니다 보니까 그 가금을 할 때는 그 함수가 실행된 그 밀리초 단위로만 실행된 시간만 가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시더라도 밤중에 서버가 놀더라도 밤에 서버가 한 대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뭐 아이들 타임 아이들인 상태에서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 람다 함수는 그런 켜져 있는 서버가 없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딱 실행되고 끝나는 그런 이제 스테이트레스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MXNet 기반의 어떤 딥러닝 애플리케이션 트레이닝하는 뭐 워크로드나 이런 것들을 그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ECS를 통해서 이제 딥러닝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예제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스팟 인스턴스, 아까 띄운 스팟 인스턴스에다가 도커 이미지로 그 MXNet 관련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마존 ECS와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예제가 될 텐데요. 이렇게도 운영할 수가 있고요. 아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AWS 람다 함수에다가 MXNet 패키지를 넣어갖고 바로 실행을 할 수도 있겠어요. 네. 물론 이제 그
MXNet을 돌리는 그 람다 함수가 돌아가는 뒷단의 백핸드 서버의 CPU 용량이나 메모리는 우리는 걱정할 게 아니고 이제 AWS에서 걱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한번 패키지를 돌려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레슨넷이라고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주는 이미지 인식 도구의 이미지 샘플 코드를 한번 만들어서 람다 함수로 만든 다음에 패키징을 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지를 넣었을 때만, 또는 예를 들어 아마존 S3 같은데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미지가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얘를 인식하는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 함수만 딱 실행이 돼가지고 이제 얘는 개다, 비글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람다 함수 코드를 만드셔서 가지고 AWS 람다 서비스를 활용해서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뭐 성능이 얼마나 될 거냐 한번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성능 테스트까지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엔드포인트는 뭐냐면은 아마존의 그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 API 게이트웨이는 그 람다랑 함수의 트리거링이 돼요.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에 어떤 뭐 REST 콜 호출이 들어왔을 때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엔드포인트는 URL의 이미지 URL,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미지 URL을 넣으면 그 이미지 URL에서 이미지를 받아온 다음에 그 아까 MXNet의 그 REST넷에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람다 함수의 그 엔드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도 레이턴시라든지 뭐 이런 값들이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뭐 성능적으로 크게 이슈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예제로 한번 돌려볼 텐데요. 지금 이제 보이는 이제 비글 개가 있죠. 여기에다가 아까 그 보여준 그 API 게이트웨이,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의 프레딕트 그 쪽으로 이제 엔터를 URL을 넣고 치면은 이미지를 받아온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값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워커하운드, 워커폭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스파니엘 이런 개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양이가 인지를 이제 확인해주는 요 이미지를 이제 URL을 프레딕트에 넣으면 람다 함수가 실행이 돼서 지금 금방 이제 엔터 친 게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캣이죠, 탭이 캣, 그다음에 뭐 타이거, 호랑이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타이거 캣, 린스, 여우 캣,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어떤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람다 함수를 넣어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운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서버를 관리를 해야 돼. 지금까지 사실 서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서버를 관리해서 딥러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사실 없애주는 것이 이제 서버리스 딥러닝이고, 여러분들이 AWS 람다 함수를 써서 기존에 트레이닝된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서버리스 AI 서비스는 금방 이제 람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그 트레이닝을 한 결과를 패키징을 한 다음에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반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바일 앱 개발자,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이런 분들은 아마존이 제공해주는 그 이미지 인식 서비스 또는 음성 합성 서비스, 그다음에 챗봇 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하셔갖고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도 이제 완전히 풀 매니지드 서버리스 서비스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이나 호수, 자동차, 이미지에 있는 사람의 얼굴, 그리고 감정들 이런 거 인식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각각 영어나 일본어나 독일어나 이런 언어별로 그 사람의 목소리를 합성해주는 텍스트 투 스피치 합성이나 아니면 이제 다양한 챗봇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이제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어 지원이 이제 되기를 저도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GitHub에 있는 많은 그 예제 코드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AI 서비스, 아마존의 AI 서비스들의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마존에서는 아마존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을 한 명의 개발자부터 해서 스타트업,
그리고 이제 큰 기업들까지 어떤 크게 투자하지 않고도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나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그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뭐 트레이닝, 그 모델 트레이닝 이런 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WS를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AWS 기반으로 딥러닝 워크로드를 뭐 POC를 한다거나 마이그레이션을 한다. 아니면 뭐 아까 제가 중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뭐 P2 인스턴스나 G2 인스턴스, 그래픽 뭐 워크로드, 렌더링 또는 HPC 그런 뭐 시뮬레이션 이런 뭐 F1 인스턴스 활용하는 것, 다양한 이제 그 고성능 컴퓨팅에 관련된 워크로드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것들도 원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계시는 연구자, 교수님들이시라고 하시면 이런 딥러닝 관련한 연구에 서포트를 해주는 그랜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AWS에 이제 리서치 그랜트를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간단하게 아까 돌려보시려고 하면은 AWS에서 에듀케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가입을 하면 그 학생들한테 매년 100불 정도의 크레딧을 제공을 해줍니다. 아까 그 간단하게 P2 인스턴스 스파스로 돌리면 굉장히 쌌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AI 분야에 저희가 뭐 아마존에 굉장히 많은 그 취업 문이 열려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입사를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하는데, 혹시 이제 아마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존 잡스에서 그 머신러닝 관련한 또는 딥러닝 관련한 그 개발자나 뭐 연구 포지션이 열려 있으니까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긴 시간 그 AWS에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렸고요.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좀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 이제 질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